안녕하세요. 하나시니어입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생활 정보를 공유하는 하나 시니어입니다. 분리 배출을 하실 때 이걸 여기에 버리는 게 맞나? 하고 헷갈린 경험 한두 번씩은 있으시죠? 저도 노인복지센터 센터장이면서 50대 주부이지만 분리수거를 할 때는 아직까지 헷갈릴 때가 많은데요. 최근 여러 커뮤니티에서 분리배출 실수로 과태료를 받은 경우가 공유되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모르고 버리면 과태료 통지서를 받을 수도 있는 분리배출 방법 하나 시니어가 깔끔하게 정리해 볼게요. 또 분리배출을 도와주는 핸드폰 앱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꼭 끝까지 보셔서 과태료 내지 마시고 돈 아끼세요. 과태료를 피할 수 있는 분리배출 방법 이야기 지금 시작할게요. 강동구에 사는 주부 B씨는 얼마 전 귤 껍질을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여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사례는 비단 B씨 경우만은 아니에요. 여러 커뮤니티에 귤 껍질이나 바나나 껍질을 일반 쓰레기로 배출했다가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다는 인증글이 줄비한데요. 분리 배출에 대한 기준이 자주 바뀌다 보니 배출 시에 어떤 쓰레기로 분리를 해야 하는지 사실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자취를 하고 있는 대학생 A씨 역시 지자체 청소 행정과로부터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A씨가 받은 고지서에는 다름 아닌 라면 봉지 사진이 담겨 있었다고 하죠. 이처럼 배출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1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가 되는데요.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2회차 20만원, 3회차 30만원으로 더 큰 금액이 부과된다고 해요. 하지만 항목 하나하나의 분리배출 기준을 숙지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어떤 게 일반 쓰레기이고 어떤 게 음식물 쓰레기인지, 재활용 쓰레기는 뭐가 있는지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에 꿀팁도 전해드릴 예정이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구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동물이 먹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배출하는 주 목적이 퇴비나 동물 사료로 재활용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야 하는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호두, 조개와 같은 딱딱한 껍질이나 복숭아, 살구, 감과 같은 핵가루의 씨앗은 동물들이 먹을 수 없어 일반 쓰레기로 분류가 돼요. 고기 뼈나 생선 가시, 그리고 동물의 털이나 내장도 마찬가지인데요. 뼈에 살점이 남아있는 경우라면 분리하여 별도로 버리시거나 어렵다면 그대로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 주세요. 동물의 내장이나 비계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 사료나 비료로 재가공하기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요. 비슷한 이유로 채소류의 뿌리나 대 역시도 일반 쓰레기로 분류가 되는데요. 파, 미나리 등의 뿌리나 옥수수대와 껍질, 양파나 마늘의 껍질 등에는 동물의 소화 능력을 떨어뜨리는 성분이 있다고 해요. 앞으로는 헷갈리지 마시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쏙 넣어주세요. 장류나 젓갈도 일반 쓰레기로 배출이 되어야 하는데요. 젓갈이나 된장은 염도가 높아 사료로 적합하지 않다고 해요. 또한 매운 고추의 꼭지나 씨, 고춧가루, 고추장도 사료로 사용이 불가능하니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 주세요. 티백이나 한약재 찌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상한 음식은 어떨까요? 특히 더운 여름에는 음식을 상온에 조금만 넣어도 금방 하얗게 곰팡이가 생기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썩거나 상한 음식은 동물 사료로 가공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놀랍게도 상한 음식은 이와 같이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하는 공정 중에 고온에서 30분 이상 가열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이런 과정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아폴라톡신까지도 사멸된다고 하니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쓰레기를 배출하는 방법입니다. 재활용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바로 제품에 표기된 재활용 가능 표시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재활용 시 어떤 종류로 분류되어야 하는지를 간단한 마크로 넣어둔 것인데요. 하지만 재활용 가능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도 이물이 묻거나 변형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헷갈리실 텐데요. 컵라면 용기나 배달 음식 용기에 묻은 음식 찌꺼기나 라면 국물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데요. 국물이나 음식물이 묻은 용기는 물에 헹궈서 최대한 음식물을 제거한 후 재활용 쓰레기로 배출해 주세요. 농수 축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된 스티로폼은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내용물을 안전히 비운 후 운송장이나 테이프 상표를 제거하면 재활용이 가능해요. 하지만 고기나 수산물에서 나온 이물질이 이미 스티로폼에 스며들면 제거가 어려운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때는 스티로폼을 작게 쪼개서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면 된다고 해요. 음식물이 남아있는 비닐류도 마찬가지인데요. 앞서 라면 봉지를 잘못 버려 가태료가 부과된 사례를 설명드렸죠. 과자나 라면 봉지와 같은 비닐류는 음식물이 묻었을 경우 물로 2, 3회 헹군 후 잔여물을 제거하고 분리 배출하는 게 원칙인데요. 하지만 이물질 제거가 어렵다면 앞서 말씀드린 스티로폼의 경우와 같이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 주시면 됩니다. 같은 이유로 치킨 상자 속 기름종이나 음식물이 깨끗하게 제거되지 않은 소스병 등은 재활용이 어렵다고 해요. 물론 재활용 가능 용기가 사용된 소스병은 내용물을 제거한 후 잘 말린다면 재활용이 가능하겠죠. 많이 번거로워 보이지만 환경을 의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실천해야겠죠. 내용물은 비우고 이물이 많다면 쪼개서 일반 쓰레기로 버리기로 기억해 주세요. 그렇다면 여러 재질이 섞여 있는 제품은 어떻게 배출하면 좋을까요? 페트병이나 플라스틱 용기는 상표나 뚜껑과 같이 재질이 다른 부분을 제거한 후 분리 배출한다고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알약, 포장재나 카세트 테이프와 같이 여러 재질이 섞여 있고 각각을 분리하기 어렵다면 일반 쓰레기로 버려주세요. 우산이나 칫솔, 도자기류도 마찬가지로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깨진 유리컵과 같이 재활용 가능 품목이지만 변형이 생긴 경우인데요. 이 경우 역시도 재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거 작업 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신문지 등으로 감싸서 종량제 봉투에 버려주세요. 지금까지 헷갈리기 쉬운 쓰레기 분리 배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분리 배출을 관할하는 부서인 환경부에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어렵다고 하네요. 환경부에서도 이와 같은 분류 배출의 어려움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관계자에 따르면 환경부가 분리 배출 지침을 만들면 지자체가 지역 사정에 맞게 조례를 정한다라고 해요. 가태료 역시 지자체가 정한 가이드에 따라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것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지자체를 통해 가이드를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하지만 매번 하기도 귀찮을 뿐더러 배출하는 시간이 늦은 저녁이나 주말로 정해져 있다면 급히 버릴 것이 생겼을 때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부에서는 내 손안의 분리배출이라는 앱을 통해 분리배출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고 해요. 하나 시니어에서 먼저 설치해서 사용해 보았는데요. 항목별로 배출 방법을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어서 편리하더라고요. 헷갈리는 배출 방법을 바로바로 확인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다운로드 하셔서 사용해 주세요. 다운로드 링크는 더 보기란에 남겨 놓을게요. 오늘은 이렇게 가태료를 피할 수 있는 분리 배출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분리 배출과 관련된 여러분의 경험이나 그 밖에 궁금하신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더 도움이 되는 하나 시니어 생활 정보로 찾아올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